요즘 뉴스에서 중동, 유가,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계속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무섭지만 내 삶과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유가가 뛰면 그 영향은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가가 흔들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고 결국 주식시장까지 출렁이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원유의 약 70%, LNG의 약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충격을 더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유가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지금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큰 비중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인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이터스는 브렌트유가 3월 중 한때 119.50달러를 찍었고 최근에도 112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전쟁 뉴스 자체보다 에너지가 얼마나 막히느냐를 더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왜 물가가 따라오를까? 기름은 단순히 자동차 연료가 아닙니다. 트럭이 움직이는 비용이고 배가 물건을 나르는 비용이고 공장이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제조 원가가 오르고 결국 생활 물가에도 압박이 들어옵니다. OECD도 이번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기업과 가계 비용을 높이고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운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G20 물가 상승률 전망도 4.0%로 높여 잡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왜 금리 인하가 멀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금리는 경기만 보고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물가를 같이 봅니다. 경기가 조금 둔해져도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쟁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보다도 유가 때문에 물가가 다시 뛸 수 있다는 점을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스도 투자자들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경로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왜 한국이 특히 더 예민할까? 한국은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중동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가스 가격이 흔들리면 환율, 무역 수지, 기업 비용, 소비자 부담이 동시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고 유류세 인하 폭도 더 확대했습니다. 국채 바이백까지 꺼낸 건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까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왜 흔들릴까? 주식시장은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소비가 약해질 수 있고 금리 인하도 늦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3월 아시아 증시에서는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출이 나타났고 로이터스는 한국도 큰 영향을 받은 나라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로이터스 분석에서는 한국 증시 하락이 펀더멘탈 붕괴라기보다는 공포에 따른 할인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이 더 약하고 어떤 쪽이 상대적으로 버틸까? 일반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업종은 먼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 화학, 소비재, 전력 다소비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나 가격 전가력이 강한 업종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스는 이번 충격이 특히 아시아와 유럽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 더 아프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히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어떤 비용 구조를 가진 기업이냐를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금 뭘 봐야 할까? 첫째, 뉴스 헤드라인보다 유가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정치적 발언보다 실제 공급 차질과 유가 레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를 너무 빨리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에너지발 물가가 다시 자극되면 중앙은행도 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셋째, 단기 공포에 쫓겨서 아무 종목이나 던지기보다 내 포트폴리오가 에너지 가격과 금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로이터스는 전쟁 해소 시 유가가 급락할 수 있지만 공급망과 인프라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변동성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쟁 기사 자체보다 유가를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흐름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연한 공포보다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유가와 물가,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경제 이슈를 월급쟁이 투자자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가가 오를 때 어떤 자산이 상대적으로 강한가까지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